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인근 공원에 주차 면적 300면이 넘는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는데요. 계획은 발표했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역 바로 옆에 위치한 역정 근린공원입니다. 의정부시는 시 소유지인 이곳에 지하 2층으로 환승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차 면수는 325면 규모입니다. 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개통 예정인 GTX 신호선 등 철도 환승을 염두한 교통대책입니다. 환승 주차장 조성에 드는 예산은 총 360억 원으로 시비 255억 원, 도비 105억 원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도비 지원 사업에 의정부 환승 주차장 조성 사업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도는 사업안의 행정 절차가 미흡하다며 2021년도에 사업 진행이 힘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현재 사업안만으로는 내년에 당장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워 보여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00억 원대의 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 환승 주차장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시는 도와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 외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 116명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가 좀 다양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동호마을 내 지하 2층 144명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고산지구에는 내년까지 140면 규모의 주차타워 등 주차 공간 총 180면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5,184만 명을 대상으로 10조 3,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 6,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2-3번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하는 것이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보면 5월 셋째 주의 경우 107%로 지난해보다 카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의 매출도 4월 매출이 전달에 비해 24% 증가했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요양병원 6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이번 검사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과 포천, 수원과 평택 등 4개 시의 요양병원 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검사 대상은 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최근 2주 이내 신규 입원 환자 등 모두 7,781명입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풀린 검사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4개 지역 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와 수원, 군포 등 3개 시 30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구도심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내는 일석이조의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여주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방역물품 꾸러미 제작에 나섰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 9가지 물품을 담은 꾸러미를 관내 경로당 30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면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직접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고맙지요. 뭐 안 해먹고 무슨 반찬을 또 사러 안 나가고 제가 시각 장애자라서요. 하남 행복마을 관리소에서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직접 만든 친환경 소독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주민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패티캣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도와드리려고도 가지만 이렇게 말동무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럴 때 이렇게 한두 마디 건넸을 때 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실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처리하며 동네 관리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경기도의 행복마을 관리소. 2018년부터 시작해 도내 27개 시군에서 40곳이 운영 중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마을 지킴이 활동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에 대한 우리 그 서비스, 행정 서비스가 질 더 높아질 것이고 또 아주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질 거고 또 그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 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지역에 또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골목 상권도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경기 지역을 넘어 이젠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행복마을 관리소.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 C노선이 사업 시작 전부터 차량 기지 건립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양주 덕정중학교에서 GTX C노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량 기지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차량 기지 이전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예정된 차량 기지 부지를 인근 야산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용역사는 양주시 일대에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이 발견돼 현재 차량 기지를 옮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광공사가 지난달 펼친 착한 여행 캠페인을 통해 11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착한 여행 캠페인을 통해 59개의 관광지가 매진되고 입장권 16만 장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116억 원의 관광 소비 파급 효과와 71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는 경기도형 문화 뉴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가 어려운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진행한 행사입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면접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39세 경기도민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에 응한 청년입니다. 지원금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7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플랫폼인 자바바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는데요. 선정된 청년 구직자는 1회 3만 5천 원씩 최대 21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의정부 지역에는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막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 회룡역 아래에 위치한 굴다리입니다. 철도를 만들면서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높이는 대략 2.8m로 마을버스 한 대가 지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차고가 높은 차량은 굴다리 앞까지 왔다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무리하게 통행을 시도한 차량들로 굴다리 일부는 부서졌고 천장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문제는 긴급 차량입니다. 특히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 차량의 경우 굴다리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를 위한 물탱크 차는 높이가 3.3m, 소방 사다리 차는 3.9m로 다리 높이가 4m는 넘어야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룡역 굴다리는 그보다 낮은 2.8m에 불과해 소방 차량은 통행이 불가합니다. 현재 의정부 지역에 설치된 굴다리는 모두 42곳.
이 가운데 18곳은 높이가 4m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건립 시기에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 굴다리의 절반 이상이 경원선 전철 사업이 진행된 1984년에 설치되면서 소방차 등 차고가 높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84년에 준공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설계는 그 이전이 70년대 이때쯤 하셨을 텐데 그거는 너무 오래된 사항이어가지고 좀 사실 일주일에 좀 일단 확인이 어려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방 차량의 진입을 막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불법 주정 차량이 길을 덮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정부 소방서가 파악한 통행 곤란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 6개소와 제1시장 등 모두 7곳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형 화재나 심정지 환자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그 골든타임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이제 빨리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정부 지역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 건수는 217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굴다리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진대학교가 올해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교육과 포럼 등으로 통일 관련 주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성규 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진대학은 아시다시피 1992년도 설립될 당시부터 접경지역 대학 소재여서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대학이라는 슬로건 내지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 석사,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통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대학 모토 또 내지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계속 노크를 했고 세 번째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접경지역 대학 소재대학으로서 사명감을 실현하고 경기 북부 지역 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선도대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일 교육에 대한 또 내지는 통일에 대한 기반 구축 내지는 대내외 홍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년도 사업 완성 후에 독자적이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2020년 올해 4월에 대진대학교 교책연구원으로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현재의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과 함께 4년 동안 이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4년 동안의 국비 지원은 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우리 대학의 주요 사업으로는 교수님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수님 대상 사업은 연구와 각 학과별로 대진통일 콜로퀴움이라는 것을 통해 국내 세미나 또는 국제 세미나 지원 사업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교과 과정으로는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새로운 강좌 개설과 다양한 비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비교과 과정은 제주도 4.3 사건의 현장 체험을 통해서 평화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코로나19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났죠. 기업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오프라인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지금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학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고 특히 대진 통일 콜로퀴움 역시 온라인 세미나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진대 학생 및 대학원 대상 또 경기 북부 지역 사회,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평화 통일 교육 사업이 있지만 이 또한
온라인으로 대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선도대학 4년간 사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대학 내부의 홍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홍보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 구성원들, 대학생들과 교수님,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내부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내부 홍보를 바탕으로 경기 북부 지역 사회, 대학들에 대한 대내외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도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과정 개편인데 그동안의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의 교육과정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의 전공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양과정의 교육과정 개편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던 이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로 불려왔던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0곳을 경유하는 고속도로. 총 노선이 128km에 달하는데 이 중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구간이 116km 이상으로 전체 노선의 90%를 넘게 차지합니다. 이런 실정에도 서울 외곽이란 이름이 붙어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왔습니다. 서울 시내에 우리가 항상 면입돼 있는 것 느낌, 예속돼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싫었죠. 이렇게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란 이름을 바꾸기 위해 추진해온 명칭 개정이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노선이 경유하는 시도 3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0곳을 2년 넘게 설득한 끝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란 이름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로잡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외곽이다, 변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로 존중받고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는 4일 도로노선 변경 고시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로 표지판과 교통정보 시스템의 명칭 정비가 이뤄질 계획. 1991년 이래 29년 동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불려왔던 도로는 오는 9월 1일을 기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란 이름만으로 불리게 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둘레길이 유네스코 국립수목원길로 이름이 바뀝니다.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둘레길에 새로운 이름을 공모해 유네스코 국립수목원길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고 이번 공모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달리 불리던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내 둘레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가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금 징수가 어려운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독촉장 발급 비용 등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